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 통과는 게으르면서요. 지역구 획정은 정말 선거구 획정은 정말 열심히 협상합니다. 어제도 열심히 협상했습니다. 그저께도 열심히 협상했고요. 밤에 12시까지 양당 대표가 협상을 하고요. 이것도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는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는 뭐냐? 그거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정해놓았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면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을까봐 그래갖고 가덕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부패한 일하지 않는 무능한 저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걸려들까봐 그 겁이 나가지고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정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246명 지역구 54명 비례대표인 현행대로 가자. 뭐 겉으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야당 보고 지역구 늘려야 된다는데 여당도 합의를 해줬고 그걸 이제 얼마나 늘리느냐 하고 비례대표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만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현행을 고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라고 또 들고 나왔답니다. 저번에는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 이러더니만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뭐냐? 그 정당이 득표한 거에 비해서 의석수가 모자라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A당이 전국적으로 11%를 득표했습니다. 그럼 의석수가 지금 몇 석입니까? 300석이니까 11%를 득표했다 하면 33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는 10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그 당에 23석을 더 채워줘서 33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새누리당은 300명으로 가자. 그리고 노무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비례대표를 나머지에서 축소하자 이런 입장이랍니다. 야당은 그러면 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영남 지역에서나 실질적으로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해서 좀 적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정년이 내년 총선에 자신들이 진다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를 했으니까 연동형입니다. 자, 이기는 쪽은요 아무래도 득표율보다 의석이 많아질 거고 지는 쪽은 득표율보다는 의석이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선거에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비례대표가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 비례대표 이 쟁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새정년은 기존의 의석 유지를 갖다가 포기하고 좀 늘리자. 그래서 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좀 정수를 짜자. 그래서 지역구도를 그래야 지역구조가 타파되고 영남에서도 의원이 야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당 보고 너 그래야 너도 호남에서 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야당은 영남에서 되기가 쉽겠지만 여당은 호남에서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연동형 뭐 비례대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제 과반이 붕괴되는 걸 막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석 그대로 가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안 한다. 아마 김무성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안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면 야당이 의석수가 한 7석, 8석 정도 더 유리해진다는 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총선에서 서로 간에 접전이 되면 7석, 8석이 크죠.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얻어내고 호남 의석을 좀 그대로 유지하자. 호남이 농촌 지역 선거구가 많으니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꼼수를 내는 게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부분을 갖다가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과반만 넘으면 하자. 요렇게 또 꼼수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시한이라는 오늘은 합의가 안 되고 지나갈 겁니다. 자, 선관위가 이제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요. 자, 선관위는 다음 달 5일 각 선거구별로 이 공식적인 선거 비용 제한액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고하고 나서 뭐합니까? 또 선거구가 지금 협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선거구가 협상이 되면 이것도 다시 또 공고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혼란이 되고 그 사이에는 그러면 비용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선관위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면서 주말에 상의해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현행대로 경선 일정을 발표하겠다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선거구 협상을 핑계대면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정해놓은 이 뭡니까? 안심번호 국민공천 방식의 경선을 확정을 하겠다고 또 본인의 의도를 또 살짝 넣은 것 같습니다. 새정년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을 수용했는데도 새누리당이 협상을 깼다고 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이병섭 중재안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받겠다고 했는데 모두 거부됐다. 자, 새정년이 얼마나 급했으면 국회 선진화법도 받겠다고 지금 들고 나오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요, 자기들이 챙겨줘야 될 사람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정년이 이 비례대표 부분에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이 문재인 대표가 챙겨줘야 될 비례대표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좌우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구가 246 현행 의석수에서 딱 7석을 대해서 253석까지 늘리는 데는 양쪽이 지역구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비례대표 수를 그만큼 줄이는데 새정년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연동형이니 권역별이니 들고 나와서 이러는데 최종 결론은 진을 뺄 만큼 뺐다가 국민들이 거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지 너네들 늘리고 말 거야 라고 다 생각하는 시점에서 한 7석 늘려서 307석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양심이 있으니까 한 2석 줄이고 305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급을 좀 깎아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월급은 절대 안 깎을 겁니다. 어제 문재인, 박지원 두 의원이 만났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번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와 비주류를 대표해서 경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주류, 비주류의 수장격인 사람들이 만났는데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아마 물러가라. 선거 공천을 하기 전에 당신이 물러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뭐 나눈 이야기는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거 문재인 물러가라 소리죠. 그래서 지도부 새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자. 이게 뭡니까? 통합 선대위를 해서 문재인도 원오브 댐으로 돌아갈 소리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요즘 이 새정년의 비주류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부쩍 자주 주장을 합니다. 어제는요, 12일 날은 78명의 비주류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정년에 의총이 열렸어요. 그럼 의총이 뭘 하기 위한 의총이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공천 방법을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 마음대로 정하냐? 그래서 그렇게는 곤란하다. 아예 김무성 안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 말은 뭐냐? 현역들이 그대로 되기 쉬운 거니까 비주류는 혁신안에 보면 20%를 컷오프, 즉 잘라낸다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100명이라면 새정년에 20명을 심사를 해서 드러내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을 꼽겠다. 그러니까 비주류는 자신들이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우리가 그대로 될 가능성이 99%지 않겠냐 하면서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정말 세상이 참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어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고, 건노가 보문도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공동선대위를 만들자. 안철수 의원은 혁신안을 믿을 수 없다. 폐기하라. 그게 없으면 연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한길 대표도 문재인 대표를 만나자 했습니다. 조만간에 만나겠죠. 사퇴 요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즉 비주류가 총걸기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지금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이제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어제 아마 이 박지원 의원은 이야기를 언론에 했는데, 만나고 나오면서 만약에 결단이 없다면
탈당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노가 지금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비주류의 총공세에 대해서 공천을 나눠 먹자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다. 신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노는 저거가 독식하려고 저거한테 유리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표가 안 물러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혁신안을 만들고 해서 밀어붙이면서 또 비주류는 또 자기들 살자고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통합전당대회를 하고 통합선대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친노는 비노 비주류에 대해서 차라리 나눠 먹자고 하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느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또한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정년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보면 50보 100보인데요. 결국은 공천 나눠 먹자라는 싸움으로 이 모양이 치졸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주류가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의 친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TK 물갈이로 나오고 뭐 PK 물갈이로 강남 물갈이로 나오니까 친이가 이제 또 들고 나옵니다. 아니 야당에서도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는 사람이 과반수 넘었으니까 우리 지금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슨 물갈이론이나 또 친박이 주장하는 전략공천 응하지 말고 우리도 애초 안대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또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년은요 어제 좀 특이한 게 안보연구소라는 걸 만든다면서 군 출신 장성 20여 명을 영입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안보 무능을 또 공격하겠다 뭐 KFX 사업이나 이런 거겠죠. 근데 거기에 참 들어가는 장성분들 대단하시네요.